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주머니의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7월 27일 증시 마감 시황 한번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세도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4%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약보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 정도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소폭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FOMC를 앞둔 관망세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장중에 있었던 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시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 작용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많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또는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이기 때문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만약 이 중국의 규제 관련된 이슈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증시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규제 관련된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베팅을 하기가 조금씩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국이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단기적인 증시의 출렁임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요 수급 주체들,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베팅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증시 쪽으로 좀 더 베팅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즉 리밸런싱이 약간 우리나라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중국 증시가 안정화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사실 오늘 그렇게 큰 악재는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고 국내 대형 기업들이 사실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 FOMC라든지 중국 이슈도 있었겠지만요. 우리나라 증시에만 속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청약이 오늘 끝났죠. 그래서 무려 59조가 몰렸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뱅크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단순히 은행 적금만 하시는 분들일까요?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일까요? 당연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카오뱅크 청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어떤 자금들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간 것도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힘을 붙여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카카오뱅크 청약에 들어간 자금들은 이제 배정을 받은 이후에는 다 환불이 되죠. 그래서 이 돈은 다시 또 증시로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청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런 자금들이 다시 증시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증시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오늘 또 맥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상장을 했었죠.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섹터였는데 맥스트가 오늘 따상을 갔습니다. 오늘 따상을 갔죠.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맥스트 상장 이후에 베팅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자금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가 이제 내일 지나고 계속적으로 증시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뭐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맥스의 상승 흐름이 조금 제한되기 시작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금은 다시 골고루 또 증시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맥스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남북 테마들이 좀 있었죠. 남북 테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 오늘 잘 갔죠. 물론 장중에 22%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한 9.59%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잘 갔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전면 복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단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대북주들이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급등이 이어진 적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단기로 급등했다가 단기로 빠지고 또는 북한과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됐을 경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 또한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테마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늘 단기적으로 수급들이 일로 좀 쏠림이 있었지만 이 또한 빠르게 단기 테마가 시들어지면 여기 있던 자금들도 다시 또 증시로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국내 증시 전반적인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뭐 맥스트라든지 카카오뱅크 이슈라든지 또는 남북 테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기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는 수급적으로는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 그리고 하반기의 어떤 기대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항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특히나 아시아 주요 기업들 중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가장 또 선도하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대북주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볼게요. 뭐 현대차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뭐 대표 종목이죠. 수소차가 나오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탄소 배출권 등등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하지만 대형주보다 역시나 중소형주들이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 이슈가 나오면서 세종공업 그리고 뭐 EG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주요 이슈는요. 현대차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에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 중 하나로 채택이 됐다는 부분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수소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들 거기다 추가로 뭐 영화테크나 일진다이아 같은 기업들도 좀 움직였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이제 14일 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세계 첫 탄소 국경세 제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이기 시작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역시나 잘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또 세종공업도 같은 맥락으로 좀 묶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근데 이제 이런 단기 테마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 급등이 나는 종목들은 올라타시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다만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테마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로 관심을 둬도 되지만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단기 테마로서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분할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대응을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장중에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라면 빠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오늘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보면 해운 업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뭐 해운 업종이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자, 뭐 페노션 오늘 3.36%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HMM 오늘 2%대 올라줬고, 그리고 대한해운 역시나 오늘 1%대 올라주면서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유를 보면요, 일단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 여파로 해상 운임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7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한 4,054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운주의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해운주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주가 최근에 워낙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운송에도 한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것은 해운 쪽에서는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 지금 뭐 HMM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지금 급등 이후에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해운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점과 저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저점을 강하게 거래량 붙으면서 하향 돌파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절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셔야죠.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지금 종목들, 개별 종목들 저점이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뚫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된 종목들, 해운주들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오히려 하락했던 것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조금 부진한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비덴트가 오늘 5% 정도 빠졌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오늘 8%대 급락, 인바이오젠, 위지트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일단은 지금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보면 아마존이요, 26일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부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대형 기업이 이런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호재지만, 그게 아니라고 부인했을 땐 당연히 악재가 돼버리는 거죠. 기대감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충격을 지금 받은 거고요.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관련 보도 부인 소식 속에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도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이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코인 쪽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과 병행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가상화폐 쪽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주식에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역시나 일정 부분을 나는 가상화폐는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주식으로 난 대체 투자를 하겠다, 뭐 그 정도에 대한 관점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코인이란 게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연계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등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히나 주린 여러분들이나 또는 급등락 종목들을 많이 대응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피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특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 지역이 이제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많은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 카카오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계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급락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항상 테마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수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파세코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벌써 절반 정도는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올려드리는 컨텐츠도 많이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요. 지금 제가 항상 매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다양한 정보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부터 해서 장 마감 때까지 꾸준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종목들을 소개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샵 2034죠. 샵 2034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샵 2034 번호로 박철순, 제 이름이죠. 박철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카카오톡 단체방 링크와 참여 코드를 전송해 드립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게 참여 코드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싶지만 올려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불법 광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단 기능을 좀 추가해 놓은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2034 번호로 박철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단체방에서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무방에서 드렸던 상하프론테크나 후성이라든지 그리고 EDT라든지 굉장한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꼭 단체 카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7월 27일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역시나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주들은 변동성에서도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과 함께 빠지더라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셔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7일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마감 시황들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박철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